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갔는데요.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달 됐는데요. 나흘만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보통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신동아나 또는 뭐 월간조선 이런 데서 또는 제가 읽던 책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중장년이라서 20대, 30대의 그 찬란한 시대에 읽던 그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한 문구 정도는 알지. 오늘 신동아에서 발췌한 기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평가를 하십시오. 우리나라를 평가하란 말이죠. 저는 조국 사태가 딱 터질 때 말입니다. 갔다.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간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간의 상식과 양식, 그죠? 삶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 거다.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 정권과 조국 부인 정경심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사를 따가지고 뭐 썸네일을 참 자극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튜버들이. 저는 되도록이면 그걸 지양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새 하도 이제 광고 탄압으로 이래가지고 조회수가 안 늘어서 저도 간혹 가다가 이게 뭐지? 하는 식으로 이제 다는데요. 조국 사태는 말입니다. 386이라 그러죠, 우리가. 386의 반성과 쉽게 말해서 진보 좌파의 균열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대에 본 이 386들은 말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쟤네들이 언젠가는 20, 30년 후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할 것이다. 제 20대에 학교 다닐 적에 그랬는데,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노무현을 통해서 들어가고, 김대중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들어갈 적에는 보좌관으로 들어갔었죠.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영삼 씨도 보면은, 민주화 세력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도 이재호 같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진보 1세대입니다. 이재호 씨가. 그죠? 그리고 이명박도 진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진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 1965년에 한일 협상을, 그죠? 한일 청국현 협상을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좌나 우를 진보냐 보수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는 서로 상충은 되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의 시대가 오고 노무현이 5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시대가 올 적에 이 큰일 났다. 박근혜 시대 말기에 내가 SNS를 들어갔어요. 박근혜 시대 말기에 공천 파동을 보면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은 공천 파동이 하면은 자칭 진보라는 애들, 지금 우린 좌파라 그러고 사회적 공산주의자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몰려온다. 얘네들이 정권을 탈환하고 나면 이 나라는 골치 아프게 된다. 우리가 막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20대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위기감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통시적으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국이 사태에서 진보이 민낯이다 해가지고 모든 게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밥벌이 하는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은 내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갖다 내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읽어가면서 간혹가다 말씀드릴게요. 조국은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86세대 정치인의 표본이었다. 그죠? 조국이 히어로였고 조국이가 포스터 문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우리가 아는 바는. 근데 요번에 완전히 망가졌다. 조국이 망가지면서 문재인 정권까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사고 논란에서 보듯이 너희 자식은 평준학 가라. 평준학 교 가고 혁신학교 가라. 그러나 조국이와 유시미 같은 우리 자식들은 특 먹고 가겠다. 내 자식들은 자율화가 86세대 정치인의 교육을 내 자식들은 특 먹고 가겠다. 외국 가겠다. 유학 보내겠다. 이것들이 86세대 정치인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었고 이게 이번에 터진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부동산 규제를 갖다가 막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다 투기꾼이었다. 그죠? 우리가 전번에 말했던 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에 집을 샀는데 그 당시에 10억 투자해서 24억짜리를 샀는데 그게 얼마가 되느냐? 시가가 24억짜리가 40억이었다. 그래서 30억을 땡겨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흑석동이 2배 올랐어. 1년 동안. 그러니까 7, 80억이 돼버렸어. 10억 가지고 7, 80억을 땡겨버렸다. 응? 김의겸이었죠. 김의겸. 생각이 나는 김의겸 대변인. 한겨레 신문을 하면서 자기는 진보다. 진보 기사를 쓴다. 청와대 가서 자기는 진보고 선이다. 부동산은 악이다 하면서 지가 60, 70억을 땡겨버려. 10억 투자해서. 그런 게 진보의 문화시고 이 진보들은 자칭 진보들은 말이야 부동산을 규제한다 하지만 투기권이었고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내 반미주의를 외치면서 자식을 미국을 유학 보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환경론자라고 하면서 태양광을 건설하면서 산천초목을 민둥산으로 만들었고 허벌판으로 만들었고 자기들은 선이라 하면서 조국 사태에서 보듯 얘네들은 부패한 도덕가였다. 얘네들은 언제나 악과의 투쟁을 하는 악하고 투쟁하는 자기들은 선한 존재고 자신들을 비판하면은 악의 책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이 486들은 피해의식이 젖어 있어요. 아직도 이걸 안 바뀌는 애들이 많아요. 아직 많아요. 50대 중반 애들까지 보면은. 제가 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몇 년 만에. 그래, 소주를 한잔 하는데, 그거는 우리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정치에 크게 관심도 없어요. 사람 앞에 나서는 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렇게 문재인을 욕하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55세 중간, 55를 딱 잘랐지, 55세 이후 세대는 지금 문재인의 민낯, 그냥 조국의 민낯을 다 돌아섰다고 보시면 돼요. 80% 이상이. 근데 55세를 전후로 해 55세 전 세대는 아직까지도 조국을 지키고 문재인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칭 우파가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2, 3, 40, 50대 중반까지. 그래서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야권이 전략가가 필요해요, 이럴 적에는. 전략가가. 그 전략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펼쳐줘야 돼요. 한국당은 지금 태물입니다, 태물. 내가 한국당을 싫어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태물이고 새집 짓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보시면 알지만은. 황교안 대표 단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자칭 조국 사태에서 보면은 이 자칭 진보 세력들은 오직 조국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선하다. 동시에 조국에 대한 비판은 보수 세력, 우파의 반격이다. 검찰 수사는 개혁을 거부하는 검날이고 늑대였다. 악의 책동이었다. 검사들이 악의 책동이었다. 조국 가족 피해 맞아 말이죠. 한 가족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다. 아주 삼파주를 다 하죠. 지금도 삼파주를 하죠. 삼파주.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삼파주. 슬프고, 약자고, 님이여 어디 갑니까? 이런 거 있죠.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아파? 뇌경색 걸렸어? 갑자기 우울증이와 폐쇄공포증이와 그러면서 그냥 신나게 그냥 만나러 다녀. 면회를 하고 특혜를 가지고. 86세대가 있는 선악의 이분법과 피해의식, 복수심, 이걸 서사시로 하려고 그랬어요. 서사시로. 정권 잡았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우리가 30년 전에 꿈꿔 대상을 만들자. 서사시를 하나 작성해보자 했는데 서사시가 뭐였냐? 이거는 동화도 안 됐다. 동시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낯을 보니까 애들이었다. 이것들은 2년만 강했지 애들이다. 사회 현실도 모르고 청약도 없고 국가 청약도 없고 세계 청약도 없었다. 이걸 갖다 2년 반 동안 몰아쳤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됐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지소미아를 왔단 말이죠. 지소미아를 어떻게 했어요? 아무 결과도 없이, 아무 이익도 없이, 얻은 없이 4개월 동안 그렇게 지들이 말이야 죽창을 들자 어떻게 하자 했던 게 황복을 해버려. 일본에다가 황복을 해버려. 그럼 그동안 국민의 피해와 대한민국 동력은 죽었다는 거죠. 이 징용 문제에서 시작된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징용 문제에서 시작된 거죠. 징용 문제 한일 협정, 1965년 한일 협정을 끌고 나오고 청구권 문제도 끌고 나오고 국제관계 힘의 역학을 분석하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죽창을 들자, 국채보상운동을 하자, 독립전쟁같이 하자, 어병을 일으키자, 이순신을 찾아다니자, 다시는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친일이다. 우리를 반대하면 친일이고 너희는 토착외고다. 너희는 매국노다 했단 말이죠. 도덕적 징벌을 갖다가 반대 세력에 쏟아낸 게 문재인 정부와 조국을 오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었죠. 이 선악 이분법과 피해 의식, 이걸 갖다 이념화 시키려고 그랬어. 근데 이념화가 안 되는 거야. 왜? 대한민국 국민이 얘네들만 있나? 우리들도 있지. 우리가 더 배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더 배웠고 더 경험이 많아요. 그러나 이 이념이라는 게 보면은 말이죠. 이거 완전히 무당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야. 무당을 신으로 모치는 거야. 이 따라다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선악투쟁에서 말이죠. 야, 우리도 서사시 한번 써보자. 우리 편과 반대편뿐이 둘이 없다. 저 반대편을 죽이고 괴멸시키면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얘네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모든 게 자기들이 핍박받고 조기 같은 사람이 구속되고 정경씨가 구속되고 문재인이가 비판받으면은 음모론이다. 우파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음모론이다. 우리는 원래 약한 존재였다. 지금도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래서 정경심이나 정경심 조국이 동생을 보세요. 이런 썰을 푸는 애들이 뭐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소리가 요새 많이 나오죠.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괜히 100% 직언직설을 해버리면 나도 달려들어갈 수 있으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뿐이 없다. 사모펀드는 조국의 펀드로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퍼뜨리는 애들이 누구예요? 김어준 같은 애들이죠. 김어준, 주진우, 김용만, 김용민 이런 애들 아닙니까? 또 누구야? 유시민. 다행히 진중권이는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누구냐? 우린 선이다. 우리한테 음모를 뒤씌우는 사람은 누구냐?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아베고 자유한국당이고 삼성이고 기무사고 국정원이고 검찰이었다. 가만히 보세요. 조국 사태를 연애 뚫으려고 다 써먹죠. 이명박도 써먹고 박근혜도 써먹고 아베도 써먹고 자유한국당도 써먹고 삼성 기무사 국정원 댓글 다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사태를 갖다 조국 사태를 로 촉발된 반일전을 갖다가 내년 총선까지 가져가려고 계획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게 길어지네요. 이게 많이 길어지네요. 용건을 많이 뽑아놓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죠. 얘는 모든 것을 실패했어요. 2년 반 동안. 모든 게 정치선동이었어. 정치선동이 뭐로 가느냐? 무당을 믿는 토테이즘으로 갔어. 이 지지자들은. 문시족들과 문바들은. 아무것도 몰라. 선하더거리가 자기 따라. 무당이 굿하면 가서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정작 경세라 그러죠. 경세. 정작 우리나라를 갖다가 바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책략을 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발전시키려는 세력을 그것은 실패했어요. 2년 반 동안. 문재인이 한 게 뭐예요? 소주성으로 경제 복지를 갖다가 향상시킨다 그랬는데 공무원, 공기업, 민노총 이런 상위 10%의 소득만 한참 올라가 버렸어. 대기업 이런 애들만.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은 소득이 확 줄어버렸어. 정부 돈을 이전 소득이라 그래요. 정부 돈을 타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구조를 2년 반에 만들어 버렸어요. 2년 반 만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양반청을 만든 게 뭐냐? 양반청을 만든 게 문재인이 2년 반이었고, 얘네들이 대기업 노조하고 공무원하고 공기업하고 대기업들이, 또는 좌파에 참여했던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좌파의 그 무지랭이들이 신상류청, 양반청으로 갔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빈곤으로 빠지고 다시 양극화가 된다. 조국 사태, 금여경 사태 이런 걸 보면서 말이에요. 청와대 대변인 김어경을 보면서 얘네들은 부동산과 교육, 인맥을 매개로 해서 좌파 카르텔을 쌓았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좌파 문화를 갖다가 독점을 했다. 한국 문화를. 그러면은 문재인이 말한 공정, 평화,
공정, 평등, 정의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신분 질서로 바꿨다 이렇게 되죠. 이것들이 좌파예요? 진보예요? 제3세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 20대 때. 40년 전이죠. 35년, 40년 전. 고등학교 때인가 내가 나올 때니까 그게. 그런데 제3세계 세계 이론이 뭔지 아시죠?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주의는, 서구 자본주의는 1세계.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를 갖고 가져가는, 노동자를 가져가는 2세대, 2세계. 1세계는 서구 자본주의, 2세계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 그거 전부 다 강대국들이다. 강대국들. 그걸 중국은 끼지도 못했어, 그때. 강대국들이다. 그러니까 남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빈민국들이 제3세계 이론이 그냥 훅 빠져가지고 반미를 외쳐. 반미를 외치고 반소를 외쳐. 북한도 반미를 외쳐. 북한도 제3세계에 많이 들어가려고 끼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실패해서. 지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래 얘네들을 내가 보면서 얘네들이 누구야? 조국을 위시한, 문재인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86세대를 보면서 30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35년 전부터. 이것들은 그거다. 이것들은 이념이 좌파 이념, 김일성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변종이다. 얘는 변종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3세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요번에 와가지고 써먹은 게 뭐예요? 제3세계를 갖다 접목시키려고 그랬어.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친중으로 간다, 친보로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종북으로 간다. 반미를 한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실체가 없어, 실체가. 실체가 없어요, 얘네들이. 종북도 확 가는 거 아니고, 친중도 확 가는 게 아니고, 미국 다리는 잡아야 되고, 그래서 어설프고 서글픈, 제3세계 이론을 갖다가, 옛날에 죽었던 그 제3세계 이론을 갖다가 다시 가져와서 그냥 짬뽕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 녀석들이. 전 솔직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무조건 내년 총선에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선거제 개혁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 공수처보다 무슨 게 나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봐요. 연정 독재로 가요, 연정 독재로. 독일과 같이. 그 법이 한번 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선거제 개혁을 준연정제로 가가지고 150억 이상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정의당과 전라도 서리 가져가면은 그거 끝났잖아. 그럼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는 과반이 안 되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어. 그래 공수처법은 우리가 뒤집어 펴면 돼 나중에. 근데 선거제 개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선거제 준연동형 제도가. 지금 독일 보세요. 독일 몇십 년 동안 메르켈이 한 10년 하고 있잖아요. 지가 표 얼마 못 얻고 어서 계속 연합을 하는 거야. 중소정당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당과 우파, 중동은 맨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준연동제가. 완전 짬뽕을 만들어놨어.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보면은 자칭 조국 세대, 86세들이 이따구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또 길어졌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고TV를 구독 안 하신 분은 눌러주시고 다음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